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리 검사를 해석해 드리는 RS 에듀 컨설팅의 송영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석해 볼 검사는 부부 커플 검사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결혼 만족도나 커플 간의 궁합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로서 영어로 얘기할 때 이제 우리 marital relations 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 커플 검사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부부 커플 검사는 결혼 만족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 문제, 관계적 요인, 재정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다음에 성적인 것, 정서적인 것, 관계적인 것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만족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가 뭐 이런 걸 측정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13개 측정 영역으로 문항은 143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은 35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만족도를 13가지 정도의 요소로 한번 측정해 본다. 이런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은 어떻게 하냐면 뭐 일반인들께서 그냥 결혼 만족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검사하실 수도 있지만 뭐 상담소나 코칭센터 이런 데서도 검사하실 수 있고요. 어, 결혼 생활의 현재 만족도를 진단하거나, 그다음에 커플의 경우 뭐 결혼할 그런 예정이 있거나 할 때 예상 만족도 같은 걸 또 진단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부부나 커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진단을 해보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결혼 만족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뭐 사회에서는 우리 살면서 결혼 만족이라는 것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심리학적 이제 관계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결혼 만족이라는 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좀 살펴볼게요. 결혼 만족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있는데 객관적인 측면은 내가 기대했던 거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객관적 측면의 결혼 만족도로 보고 있고 주관적 측면은 뭐냐면 그런 객관적인 면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대가 성취가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가사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다는 가사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만족도 이렇게 보면 이제 주관적 측면이 되는 거니까 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자기 주관적인 그런 평가가 개입된 그런 걸 우리가 결혼 만족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중점 줘서 생각해야 될 것은 결혼에 우리가 안정적인 그런 삶이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결혼 안정도가 높다고 해서 안정성이 높다고 해서 만족도도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근데 반대로 결혼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안정성도 같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우리 견해예요. 그래서 안정성하고 만족도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고요. 결혼 만족도 이론이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런 것들은 다분히 약간 좀 이론적인 거라서 뭐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 가정 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만족감의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가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만 뭐 영향 미치는 요인 중에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좀 낮은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한 이후에도 시기별로 만족도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부 커플 검사에 있어서 어떤 걸 측정하는지 측정하는 요인들 한번 볼게요. 아까 13가지 말씀드렸는데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장에 지금 7개 요인, 그다음에 뒷장에 이제 6개 요인 해서 총 13개의 요인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 13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에 만족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 이런 거에 있어서는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1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를 볼게요. 1 번은 첫 번째 자아 존중. 예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느냐 그리고 스스로도 존중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려면 내가 스스로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뭐 우울증에 빠질 수 있거나 혹은 정신건강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울하거나 하면 어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 존중감을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만족도에 있어서 반드시 측정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탈권위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권위주의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간단히 얘기하면 부부 사이에서 권위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권력을 행사하거나 무조건적인 복종을 행사하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부부가 되려면 권위주의로부터 탈피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이거는 전반적인 만족도인데 흔히 봐서 우리가 다른 커플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약간 이제 비교하는 그런 경향 그리고 미래에 어떤 그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느냐 그리고 뭐 그런 과거에 비해서 내가 삶이 좋아졌느냐 이런 일반적인 그런 만족감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도가 높으면 후회나 실망이 적고 갈등이 적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자, 네 번째에서는 가치관인데요. 결혼을 만족하려면 가치관이 비슷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가치관 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인데요. 가치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종교적 가치관이나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나 뭐 경제적인 가치관이나 혹은 사회를 보는 어떤 이 뭐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요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교적인 견해가 다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거나 사회를 보는 어떤 선악의 개념이 좀 차이가 나거나 하면은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관이 비슷하고 유사해야 된다. 이것이 가치관 만족도의 중요한 점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생활 습관과 가사인데 잘 사는 부부들은 습관이 비슷하고 가사를 잘 분담한다. 요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높게 나오면 생활 습관이 유사하고 뭐 예를 들면 잠자는 습관, 식성, 뭐 치우는 것, 뭐 일 처리하는 것 등등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유사하다는 것이고 가사 노동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서로 잘 돕고 서로 좀 이렇게 내가 피해 본다는 생각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사에 있어서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살려면 생활 패턴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가사도 잘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성과 정서적 유대인데 요거는 그냥 그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부부들의 경우는 애정이 많이 식고 그냥 대면대면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을 텐데 성적으로 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만족감을 유지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배우자가 다 외도를 하거나 그런 염려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애정 표현도 많고 애정이 넘치는 그런 만족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의사소통인데요. 대화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기를 잘 이해시키고 다른 사람을 잘 알고 상대방을 잘 알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잘 이해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커플이 잘 사는 커플이다 의미에서 의사소통 척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갈등 해결인데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우리가 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갈등은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오히려 갈등이 없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갈등 해결이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공유 활동이나 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함께하는 활동이 늘어나면 관심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활동이나 여가 역시 만족도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자녀 문제인데요.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주제이죠. 그래서 부부 잘 사는 만족도가 높은 그런 부부라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서로 일치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갖는다. 이런 차원에서 자녀 문제가 만족도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정 관리나 일,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이거 뭐 가족 생활에 있어서 뭐 어느 것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만족도는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은 넘어야 만족도가 좋다.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요즘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의 경제 활동이 꼭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이건 이제 개인의 선택이 되는데 어, 부부간에 같이 살고 있는 부부 관계에서 여성이 새로 취업이 되거나 승진을 하거나 하는 것은 만족도에 도움을 많이 준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왜냐하면 여성들이 더 그 자존감도 더 높아지고 또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족 분위기가 또 있겠죠.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인 유대가 얼마나 돈독한가 이런 걸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한국에만 보이는 한국 그 부부 생활 만족도에만 보이는 그런 척도가 되는데요. 시가나 처가 친척 친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부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둘의 관계만이 아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회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는 부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사회적 관계도 잘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나 뭐 처가나 혹은 남편 뭐 아내의 어떤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도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으면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유대감을 갖고 그것으로 지원을 받으면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지금 13가지의 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검사 결과를 보시면 여기 검사 결과 리포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 13가지 요소에 대한 점수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 점수는 지금 현재 이런 해당 만족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성취가 되고 있는지, 이 높은 것은 그것이 잘 만족스럽게 그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짧은 것은 좀 보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치관이나 갈등 해결 이런 게 이제 이 경우에는 좀 낮게 나와 있는데, 해당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서머리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높은 요인들을 추출해서 지금 현재 만족도 요인에서 가장 높은 것들이 어떤 요인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뒷장에서는 그 만족도가 높은 그런 요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부 커플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간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객관적인 어떤 점수 수치를 좀 알아볼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효용이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부부 커플 검사의 뭐 개념과 그다음에 척도와 그다음에 쓰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코치 선생님이나 혹은 상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 검사를 했다고 하면은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만족도에 대한 깊은 어떤 상담, 그를 통해서 결혼 생활에 어떤 단서를 얻으실 수가 있고 보다 좋은 관계, 좋은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해석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